저는 오늘 울지 않으면 그거 자체로 성공입니다. 별로 나를 짓는 작가 이미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지금 현재 4개의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채널을 다 합쳐도 저는 10,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 나오신 다른 분들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상에서는 사실 그 영향력이 미비하지만 오늘 용기 내서 이 자리에 서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보고 싶었던 이유는요. 온라인에서는 비록 영향력이 없을지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작가라고 불러줄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책들입니다. 현재 저는 이번 달, 그러니까 6월달 투고를 목표로 종이책 쓰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저를 작가라고 부르고 또 이렇게 계속 쓰면서 꿈을 꾸게 만드는 걸까요? 저는 오늘 책이 아닌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떨리고 긴장되는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를 한자로 풀이하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을 작자의 집 각자. 그러니까 집을 짓는 사람을 작품을 집처럼 열심히 짓는 사람을 작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글이 되면 글작가가 되고요. 음악이라면 음악작가, 그림이라면 미술작가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저의 작품이 글이나 책은 아니에요. 저도 몰랐는데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은 이 작품이 제 자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미미유라는 작품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글로 또 쓰고 또 쓰는 제 자신을 발견한 이후 저는 저 스스로에게 거침없이 작가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누가 불러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제 스스로 작가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자칭 작가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뿌듯하면서 자랑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무대에 서게 됐는데요. 이 집이라고 하는 거 꼭 누구나 지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거를 좀 심리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 알고 계시는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가져왔어요. 바로 아기돼지 삼형제입니다. 아기돼지 삼형제의 이야기 속에 엄마 돼지는 이런 얘기를 하죠. 어느 날 느닷없이 돼지 삼형제를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이제 다 컸으니 나가서 각자 집을 짓고 살거라. 아이들은, 돼지 삼형제들은 그날로 엄마 곁을 떠나 각자의 집을 지으러 나간지요. 이때 여기서 말하는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물리적인 집도 있겠지만 저는 심리적인 관점에서 나의 내면을 지켜주는 단단한 안전기지라고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이 역할을 대신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부모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죠.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 속 돼지 삼형제의 집 짓는 마인드에 주목해 봤습니다. 보통 이 재료들을 생각하시기 쉬우실 텐데요. 이 삼형제의 마인드는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돼지는 굉장히 게으르고 귀찮아하고 또 그리고 배움에 대한 의지도 없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지푸라기라는 재료로 빠르고 좀 약간 대충 이렇게 집을 짓게 되죠. 두 번째 돼지는 어땠나요? 두 번째 돼지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어요.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했지만 막상 그 마음만큼 노력하진 않았죠. 그리고 큰 형과는 또 비교를 합니다. 나는 형보다 더 잘 지을 거야. 그리고 셋째 동생에게는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아요. 너 이거밖에 못했어?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 할래?
막내 돼지는 어땠나요? 형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성실하게 기초공사부터 나의 집을 지어 나갑니다. 그리고 형들이 무시하거나 놀려도 결코 화내거나 속상해하지 않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셋째 돼지는 아마도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첫 번째 돼지와 두 번째 돼지를 아주 적절하게 섞어 놓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었고 회피적인 성향이 강했죠. 부정적이다 못해 염세적이었고요. 늘 일상에 불만, 불평이 많다 보니 친구들 사이에서는 투덜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살 때는 이거를 크게 의식하지 못했어요.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문제의식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난 6년간 저의 알고리즘인데요. 6년 동안 2번의 퇴사와 1번의 우울증을 겪으면서 저는 굉장히 나약하고 초라한 제 자신을 자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살았다면 아마 이것들은 제 개인의 문제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다 보니 이게 좀 더 큰 문제로 확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네, 안 울어요. 네, 그러면서 그 남편에게도 사실 제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었고 가장 불행스럽게 느꼈던 거는 아이들이 어느샌가 저의 그 마인드와 태도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서 그런 외침이 들렸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2명이나 생긴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 그래서 그 마음을 듣고 제가 이제 변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변화하고 싶었지만 사실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했을 때 누군가 저도 듣다 보니 감사일기나 긍정학원을 쓰면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일기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정말 살기 위해, 변화하기 위해 무작정 새벽에 일어나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짐은 오직 하나였어요. 좋은 엄마도 아니고 그냥 제대로 된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저의 글쓰기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운명처럼 저에게 글쓰기는 이렇게 다가왔고 처음에는 정말 살기 위해 시작했고 제대로 된 엄마가 되기 위해 시작한 글쓰기였지만 계속 쓰다 보니 어느새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쓰는 사람으로 평생 남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글을 쓰면서 사실 제가 깨달은 가장 큰 가치는 자기 돌봄이에요. 이게 글쓰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엄마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왜냐면 힘들 때 나를 돌봐주고 나를 키워주는 역할을 이 글쓰기가 해주고 있었거든요. 사실 자기 돌봄은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마인드 차원의 자기 돌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인드가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를 키우는 가장 큰 기초 체력이 이 마인드 차원의 자기 돌봄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글쓰기는 자기를 돌보는데 좋은 수단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하고 싶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이야기를 꼭 한 번쯤은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성인이 되는 데에는 누구의 도움이나 배움 없이 자연스럽게 다 어른이 되잖아요. 어른이 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자라서 나이를 먹고 어른으로 불리게 되죠. 근데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어린아이와 같이 힘든 때가 분명 찾아옵니다.
그럴 때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저에게는 글쓰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의 효과가 아니라 분명 여러분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우리는 각자 마음의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짓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이런 집을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더라도 단단하고 튼튼한 나만의 집을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그게 누군가에게는 이기적으로 보이고 또 굉장히 자기한테만 쓰는 시간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나를 위한 일이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좀 이기적으로 보일 만큼 제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 결국에는 막내 돼지가 저렇게 둘째, 첫째 돼지를 도와주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앞으로 계속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고 그리고 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용기 냈던 이유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를 돌보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친절한 이기주의자. 이것이 제가 나아가고 싶은 저의 목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자신을 돌보면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블로그 마지막에 나오는 마무리 멘트예요.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저의 가능성을 찾고 저만의 빛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빛을 찾아서 그 빛을 세상에 밝게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